네, 수업을 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이제 수업이 10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배열의 원소의 접근과 배열의 크기를 이용한 예제를 해볼 텐데요. 기존에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한 번씩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응용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예제를 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 코드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리제이에서요. 다 지우시고 array access 데모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new 자바 클래스 array array 배열 access access 데모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public static void main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int 배열을 선언할 때는 우리 먼저 int 요 대괄호로 가나요? 예. 중괄호가 있고 이거 대괄호라고 합시다. 대괄호를 열고 닫고 스코스를 처음에 초기화할 때 10, 100, 90, 50, 95, 85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하고요. 배열의 첫 번째 원소에 접근하는 거는 int first first 그다음에 스코어는 스코어에 자 0번지에 접근을 하는 거겠죠.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 코드를 짠다고 하셔도 됩니다. 시스템 out.print allen 해가지고 첫 번째 점수 그래서 플러스 퍼스트 스코어에 대입하는 연산으로 코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마지막 원소 int last 스코어는 자 첫 번째 원소는 그냥 연번지 접근하면 되는데요. 스코어스에 자 뭔가 어 스코어스의 마지막 배열의 원소를 접근하려고 하면 4번지를 접근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매번 이제 배열의 크기가 4개이냐 아니냐는 이제 좀 고민해봐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코어스의 랭스를 구할 수가 있죠. 길이를 스코어스의 랭스라는 필드 값을 가져오면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길이는 번지의 마지막 번지 수를 지칭해 주는 건 아니죠. 원소의 개수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의 원소 개수를 4번지까지의 번지가 있고 원소의 개수는 총 5개가 되죠. 그래서 스코어 랭스는 5를 반납합니다. 원소의 개수를 반납하는 거니까 거기에 특징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지막 4번지 이 배열의 마지막 번지의 원소값을 출력할 수 있는 문법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함수 해서 플러스 last score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배열의 크기는 우리가 지금 이미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많이 배웠죠. 배열의 크기는 스코어 랭스. 그래서 배열의 크기 점수 예, 그다음에 플러스 다 띄우고 합시다. 그다음에 어, 스코어스의 랭스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미 여기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열의 모든 원소를 출력하려고 한다면 자, 폼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 시스템 프린트 반복문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반복문을 아직 제대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배열을 이용해서 원소를 출력할 때 반복문을 쓴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배열의 모든 원소를 출력을 해보고요. 요거는 프린트 ln으로 해서 원소의 값을 포문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호에 밑에 i 여기까지 하시면 여기 포문을 돌릴 수 있는데 마지막 스코스의 랭스만큼 돌린다는 뜻이에요. 이 포문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돌린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규칙들을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 플러스 i 번지는 스코어스의 i 번지의 값이다.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한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점수는 퍼스트 스코어의 100, 그러니까 퍼스트 스코어의 0번지 값인 100 값을 넣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라스트 스코어는 이 배열의 길이의 마이너스 1만큼의 값 85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수는 85. 자, 배열의 크기는 배열의 10배열자의 랭스 필드를 불러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가 출력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배열의 모든 원소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반복문을 통해서 제일 흔하게 쓰는 반복문이 포문입니다. 포문을 통해서 i가 처음에는 0이고 i가 스코어 랭스가 되기 전까지 여기 이제 true거든요. false가 되는 순간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false가 되는 순간 빠져나가는데 true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i를 하나씩 증가시켜요. 그러면 0, 1, 2, 3, 4까지 증가시키면서 원소의 i 번지를 스코어 i 번지의 원소 값을 뽑아서 접근해서 값을 뽑아서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 코딩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점수는 100 맞고요. 마지막 점수는 85 맞습니다. 첫 번째 점수는 100 맞고 마지막 점수는 85예요.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맞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모든 원소는 0번지에는 100,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85 값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우리 PT의 복습 차원에서 배열 원소의 접근과 배열 크기를 구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스코라고 만들게 되면
메모리 번지 상에서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하겠죠.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식별자를 스코스라고 합니다. 사실은 스코스라는 공간에 스코스라는 공간에 원래는 이래요. 스코스라는 공간에 처음에 여기까지면 10값이 있다가 요 초기화 문구를 만나게 되면 지워지겠죠. 그리고 초기화되면서 100, 90, 50, 95, 85 값을 놓고 여기에 참조 영역, 참조 값을 여기다가 담아 놓습니다. 참조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소 값을 담아 놓게 되면 결국 스코어는 뭘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배열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객체를 통해서 랭스를 하면 이 배열 전체 길이를 구하오는 거고 스코어스의 0번지를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0번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4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얘 전체 길이는 어, 5개니까 20바이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 왜냐하면 인트 값을 가지니까 맞죠?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언제나 머릿속에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우시고 자 다음에는 우리가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이제 코딩도 해보고 특징들을 알아봤는데 다음은 이제 2차원 배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과 열로 되어 있죠. 행과 열이 되어 있고 뭐 자, 1행, 2행, 3행, 4행, 5행 뭐 이렇게 돼 있고 보니까 열은 1열, 2열, 3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요 지금 요 밑으로 행이네요. 제가 지금 잘못 다시 얘기했네요. 다시. 자, 행의 개수는 1행, 2행, 3행이고요. 그다음에 1열, 2열, 3열, 4열, 5열입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은요. 2차원 배열은 요렇게 다차원 배열은 사실은 힌트 이렇게 하면 2차원 배열이 되고 이렇게 하면 3차원 배열이에요. 이렇게 하면 4차원 배열이고 5차원 배열인데 이 배열을 5차원까지 쫙쫙쫙 늘려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문제죠. 2차원만 해도 조금 머리가 아픈 문제거든요. 근데 3차원 배열까지는 뭐 가끔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배열까지도 뭐 공부할 때는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앱을 개발할 때는 2차원 배열 정도까지만 DB 테이블과 매칭되는 2차원 배열까지만 자주 이용하고요. 3차원 배열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2차원 배열까지만이라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코딩 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 학생 3명이 5과목 성적을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봤더니 행위 개수 3명, 1명, 2명, 3명 그리고 그 사람의 점수 1열, 2열, 3열, 4열, 5열 그러니까 1번 사람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다음에 도덕 점수를 입력하고 2번 사람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도덕 점수 3번 사람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도덕 점수 이렇게 입력을 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3행 5요일인 스코어를 선언하고 생성해야 합니다. 이게 2차원 배열이고요. 자, 다차원 배열 중에 2차원 배열이고요. 선언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 값들은 이제 다 세팅을 해야겠죠. 값들을 세팅한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3행이니까 3행이니까 여기는 5개 영역.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영역을 갖추면 됩니다. 다시. 자,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면 요런 별이 만들어져요. 자, 메모리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가 2차원으로 있으니까 이렇다고 보시면 되죠. 연결 차원에서는 이렇게. 근데 실제적인 물리적인 메모리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물리적인 메모리는 1바이트 단위로 나눠져 있 세그먼트가 나눠져 있다고 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언을 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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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의 공간은 4바이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0 바이 0 위치예요. 그리고 점점점 여기가 0 바이 하나, 둘, 셋, 0, 1, 2, 3, 4 위치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1 바이 0 위치예요. 그러면 여기는 1 바이 4 위치. 그다음에 얘는 2 바이 0 위치고요. 여기는 2 바이 4 위치입니다. 이해되셨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논리적 2차원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2차원 형태로 보인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메모리에 적재할 때는 한 줄로 쫙 이렇게 돼 있어요. 메모리가 한 줄로 이렇게 쭉 길게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중간 행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앞에 인덱스가 바뀌는 거죠. 앞에 인덱스가. 그러면서 2차원이라는 평면의 개념을 가지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요건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선언과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만들어줘요. 결국은 얘 지금 이어주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림은 그림이 이렇다는 거지. 이게 사실은 현재 메모리상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100, 90, 50, 95, 85 이렇게. 그다음에 70, 60, 82, 75, 40 요렇게. 그다음에 90, 80, 70, 60, 50 요렇게. 여기 뒤에는 공간 확보한 곳이 아니죠. 그러면 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하나가 4바이트니까요. 얘는 여기까지 몇 바이트예요? 5, 4, 20이니까 20바이트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20바이트. 여기까지 해서 20바이트니까 총 합은 60바이트의 공간을 확보를 하네요. 그래서 총 60바이트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2차원 배열을 구성한다. 인덱스로 다시 보겠습니다. 인덱스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입니다. 첫 번째 인덱스.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인덱스 1, 2, 3, 4. 여기는 인덱스 위치가 첫 번째 인덱스는 1이에요. 그리고 0, 1, 2, 3, 4. 여기 첫 번째 인덱스는 2고요. 0, 1, 2, 3,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접근하는 거 별반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어, 우리가 이 2차원 배열 외에 3차원 배열까지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을 이제 접근하고 활용하는 방법, 값들을 세팅하고 가져오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한번 코딩을 해보자고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렇게 코딩을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인텔리지 만들어 놓으시고 닫으시고 코드 이름은 어, 멀티 디미전 어레이 데모라고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기니까 제목이 좀 기니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멀티 디미전 어레이 데모라고 하시고 얘 퍼블릭 스태틱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말이 좀 꼬였네요. 계속 이제 이어서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강의를 계속 이어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필드에서 실제로 강의를 할 때는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실습 시간이 있고 그 친구들 실습하는 내용들을 좀 이제 봐줄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고 디버깅 같이 해줄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목이 잠기고 말이 꼬이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에서 이제 인트 2차원 배열을 하나 선언하자고요. 그다음에 스코어고요. 스포스. 그리고 얘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먼저 하나를 쌓아요. 그리고 2차원 배열 안에 들어갈 세 개의 어, 행을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심표 기준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한 행마다 들어가야 할 거는 똑같이 5개의 값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100, 90, 그 다음에 50, 95, 85 이렇게 하시고요. 자, 요게 조금 이제 옆으로 이어서 코딩하기 힘드시면 자바에서는 엔터를 치셔도 상관없어요. 마지막 세미콜론 넣으시고 여기서도 자, 얘를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값을 어떻게 할 거냐면 70, 60, 82, 75, 그다음에 40 이런 값을 넣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너무 들여쓰기가 많이 됐으니까 Alt 탭, Shift 탭을 통해서 들여쓰기 안쪽으로 하나 좀 당겼습니다. 당겨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90, 80, 그다음에 60, 50. 90, 80, 70이 하나 빠졌네요. 70, 60. 맨 앞에 100이 있다 보니까 조금 자릿수가 안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제 뭐 좀 깔끔하게 이쁘게 좀 보이시죠? 이렇게 코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접근을 해야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열에 있는 점수 이 점수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를 first row에 first call 해서 값을 가져올게요.
int fir st first row에 그다음에 fir first 콜 1행 1열의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스코어에 영행영 사실은 이제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영행 영열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 그래서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점수. 자, 답이 어떻게 되죠? 퍼스트 스코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퍼스트 스코어 콜 이렇게 조금 코드 줄여볼까요? 너무 길어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레이 여기 보시면 어레이 어세스 데모에 지금 실행이 되어 있잖아요. 얘를 고쳐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한번 컴파일 해보면 바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바뀌죠.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아이디 쓰는 노하우들이 생기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했더니 어레이 어세스 데모가 실행되는 결과를 가졌고 여기서 그걸 찾으려고 보니까 찾기가 힘드니까 여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세모 어, 버튼이 있죠. 얘를 실행하면 바로 이제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점수 100점 그거를 긁어올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형태의 값이죠. 그리고 두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에 있는 점수 접근. 그러니까 두 번째 행이며 어, 1행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점수 82점을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요거의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int second 그리고 int second row에 그 다음에 third 콜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스코어에 세컨드는 우리 여기서는 1이죠. 0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서드 세 번째 있는 점수는 0부터 시작하니까 2겠죠.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행의 세 번째 점수.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거는 세컨드 로우의 third core, 세컨드 로우의 third core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 코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하는 82점 맞나요? 자, 1 바이 2가 요 위치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차원 배열의 행의 수와 그다음에 열의 수 요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그냥 랭스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코어의 랭스가 2차원 배열의 행의 수를 출력하고요. 0번째의 길이, 요 길이를 계산하면 열의 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실행해 볼게요. 자, 행의 수는 3이고요. 스코어의 행의 수 3이고 첫 번째 행의 어, 열의 수는 5죠. 이게 두 번째 행이라도 똑같이 열의 수를 가지고 있죠. 어,
행이 바뀐다고 해서 열이 바뀌지는 않아요. 어, 자바 2차원 배열에서는요. 시어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전체 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전체 원소의 수는 뭐 답은 나와 있죠. 보니까 요거였잖아요. 스코에. 그러면 요거 곱하기 스코 제로의 랭스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수정을 해보시면 15개. 15개 맞네요. 5개, 5개, 15개. 5개가 3개니까 15개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원소를 순회하면서 배열의 내용을 출력하고 싶어요. 요거는 조금 복잡해요. 자, 2차원 배열은 중첩 포문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 자, i 하나 만드시고요. 요때 요거 세컨드 랭스의 길이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이렇게 세컨드 세컨드가 아니라 스코어 랭스. 자, 랭스끼리 돌면 이 포문이 3번 돌 거예요. 바깥의 포문이 3번 돌고요. 그다음에 안에서 또 포문을 돌립니다. y를. 이번에는 원소의 수를 j로 했네요. 그전에는 i로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스코어스의 변화되는 값이 있죠. 위에서 포문에서 i 값에 의해서 랭스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중첩 포문이 돼요. 2차원 중첩 포문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포문 공부할 때, 반복문 공부할 때 또 한번 볼 거예요. 보는 내용입니다.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2차원 배열은 이렇게 이렇게 중첩 포문을 통해서 2차원의 중첩 포문을 통해서 출력을 할 수 있다. 원소들을 접근해서 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변화되는 값을 스코어의 i 거, 그다음에 스코어의 j 값이 변화되는 값들을 대입해주고 거기에 원소를 출력해주면 돼요. 프린트를 통해서 프린트 ln이 아니니까 프린트니까 옆으로 계속 이어서 만들어질 거고 한 번씩 프린트 ln이 발생될 겁니다. 어디서냐면 이 안쪽 포문이 하나 끝나면 한 번 끝나면 그때 프린트 ln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실제로 코드를 한번 돌려보시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코드 지금 실기를 하면서 한번 돌려봅시다. 우선은 자, 실행부터 할게요. 자,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이런 값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자,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우선은 포문이거든요. 이 포문을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i 값, 자, 자, 요 로직에 들어오면요. i가 현재 0인 상태예요. 처음에 0인 상태이고 스코어 랭스까지니까 스코어 랭스는 3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i 상태에서 i 0인 상태에서 여기로 가봅니다. 가서 i가 0이니까 0이 3보다 작은지를 물어봐요. 작은지 물어보면 참이야 라고 하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에 들어갔더니 j가 또 0이래요. 그리고 j는 스코어의 i 번지니까 어디에요? 스코어의 0번지죠. 0번지에
length를 출력하죠. 요거는 값이 뭐가 돼요? 5죠. 5만큼 출력합니다. 그럼 쟤는 0이니까 0의 스코어의 i 번지의 length만큼 작냐 물어봐요. 참이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i 값이 어떻게 되죠? 0이고 j 값은 0입니다. 그러면 스코어의 0 by 0을 호출하게 되죠. 스코어의 0 by 0.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호출했어요. 그 다음에 이 포문이 끝나기 전에 다시 위로 올라가요. 이 안쪽에서. 자, j 플러스 플러스 해주래요. 그러면 j 뿔뿔이면 1을 플러스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가서 물어봐요. 자, j가 현재 어떻게 됐죠? j가 i는 0인 상태에서 j는 1이 돼버렸죠. 1인 상태의 참이 조건절에서 참인지 아닌지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했을 때 맞나요? 조건절이 맞죠? 맞기 때문에 다시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출력을 합니다. 이번에는 i가 0인 상태, j는 1인 상태를 출력합니다. 자, 이 상태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i가 0인 상태는 0인 상태에서 j는 1, 0, 그 다음에 쭉쭉쭉 j가 언제 4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0, 0, 0, 1, 0, 2, 0, 3, 좀 모질하네요. 0, 4까지 한번 돌고 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출력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j가 5가 되죠. 5가 되면 요 가서 조건을 물어봐요. 조건을 물어봤을 때 이거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엔터를 한번 쳐버려요. 그 상태에서 요 지금 포문이 끝나는 바깥 포문이 끝나는 지점에 만나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위로 줄게요. 그러면 요번에는 i가 몇이 되죠? 플러스 1 하라고 하니까 1이 되죠. 요거 한번 다 찍고 엔터까지 한 상태에서 i가 1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을 물어봐요. 3이죠. 얘가 3이니까. 맞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j가 또 어떻게 돼요? 0으로 초기화 됐죠. 그리고 j는 스코어의 i 번지니까 스코어의 0번지의 랭스니까 5가 되죠. 5 이전까지 맞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맞죠? 맞으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게 또 어떤 요런 형성이 어디까지 발생하느냐? i가 1인 상태에서 j가 0, 여기까지 돌아요. 결국 짠짠짠 j가 4가 될 때까지 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만나서 올라갈 때 j는 5가 되면서 이 조건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빠져나와 버려요. 그리고 엔터를 만나죠. 이때 출력은 다 해버렸고 요 상태입니다. 자, 다시 또 지우고 요번에는 요 상태에서 봐볼까요? 위로 다시 올라갔죠. i가 아까 1이었죠. 요번에 2로 바꾸래요. 2고 3이잖아요. 조건 맞아요? 맞으니까 들어옵니다. 다시 j는 0, 쭉 j는 4가 될 때까지 얘를 출력하겠죠. 출력하고 나서 j가 만났을 때 5가 되는 순간 거짓이 돼서 다시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바깥의 포문을 빠져나가서 다시 올라가 보면 i가 현재 2인 상태에서 i가 3으로 바뀌면서 조건을 물어봐요. 조건을 물어봤을 때 i가 3이고
length는 3이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 되죠. 거짓이 되면 완전히 빠져나오는 구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반복문을 배울 때 늘상 계속 설명해야 하는 문제들이에요. 어, 머릿속에서 조금만 생각해서 굴리면 금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까지는 어, 이중포문, 중첩 이전 포문, 중첩 포문을 통해 가지고 잘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절차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시고요. 자, 다차원 배열의 선언과 생성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동적 배열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때까지 배열들은 길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은 어떻게 했어요? 자,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에서는 뭐 크기가 int 스코어라고 하면 sc라고 하면 여기다가 1, 2, 3, 4 하면 1, 2, 3, 4 4개 스코어 길이가 4로 정해지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2차원 배열도 아까 일전에 이렇게 했을 때 3바이 5 하니까 15개의 원소를 받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2차원 배열이 됐습니다. 삼행5열. 그런데 배열이 일반 어레이가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자, 길이가 정해져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15개의 원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배열을 선언했는데 실제로 코드를 돌리거나 프로그래밍을 이제 진행을 해서 어, 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니까 15개의 배열이 완전히 차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빈 공간이 생기고 쓰지 않는 공간들이 생기면서 이 프로그램이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처리할 데이터가 개수가 고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적 배열은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컴파일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크기가 유동적인 배열을 지원하기 위해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지원을 해요. 요것도 이제 클래스 타입인데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아직 정확하게 배우진 않았으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램스러운 코딩들을 배우진 않았으니까 나중에 클래스를 배우면서 더 이제 깊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겠지만 지금은 어레이 리스트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얘는 어레이 리스트는 동적으로 공간을 계속 확보해 줍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거를 초기화하면 인덱스 0, 1, 2, 3, 4에 이 값들을 계속 놓죠. 하나 늘어날 때마다 넣어요. 들어가죠. 그리고 빼면 자동으로 삭제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요. 가볼까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는 값을 어떤 값을 담을지를 여기 참조 타입에다가 정해줍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선언하시고요. 참조 타입이 스트링이다. 스트링. 그리고 참조 변수는 뭐 스트링의 어레이 리스트니까 뭐 STAL 뭐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고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데이터가 인티저, 롱, 숏, 플롯, 더블, 캐릭터, 불리언 등을 사용한다. 스트링도 사용할 수 있다. 앞에 대문자가 붙었죠. 대문자가 일반 데이터 타입은 아니고요. 일반 데이터 타입은 아니고 어, 일반 기본 데이터 타입을 클래스화 시킨 데이터 타입이에요. 스트링도 물론 들어갈 수 있고요. 물론 내가 만든 뭐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카 타입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스트링으로 많이 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참조에다가 스트링 이렇게 담았으면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동적
배열이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는 여기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하냐면 ARR array list 배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배열에 스트링 값들을 담을 수 있는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참조 변수 st라고 하고 sta라고 하고 여기다가 new array list라고 하면 여기다가 또 스트링을 원래는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는데 앞에 이렇게 넣었으면 뒤에는 생략이 가능하더라라는 게 이제 자바에서 조금 더 프로그래머들한테 조금 편리한 기능들 그리고 뭐 개발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뭔가 서비스하는 개념의 이런 단축하는 내용들 코드를 안 쳐도 넣었다고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참조 타입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에 원서를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넣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를 지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전체 길이, 랭스를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데이터를 동적으로 원소를 추가한다. 동적 배열에서 인덱스 번호로 원소를 제거를 한다. 동적 배열에서 인덱스 번호의 원소를 가져온다. 동적 배열에서 포함된 원소의 개수를 가져온다. 뭐 이런 형태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딩을 한번 같이 따라 해볼 거고요. 요걸 이용해 봅시다. 자, 다이나믹 어레이 데모라고 해서 코딩을 할 거고요. 위에 자바 클래스 해서 다이나믹 ARR AY 원래는 어레이 리스트 데모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다이나믹 어레이 데모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public static void main을 하나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ARR AY list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하고요. 얘를 선언하니까 위에 이렇게 임포트가 생기죠. 자바 util array list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어떠한 참조 타입을 담을 것인지 스트링 값을 넣어주시고요. 뭐 인티저 이런 거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스트링 스트링 리스트라고 해주시고 자 u라는 키워드로 얘를 ARR 어레이 리스트를 객체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쓰는 방법들은 다 정해졌어요. 어떻게 쓰시면 되면요. 자, 스트링의 리스트에 자, 원소를 하나 추가하는 방법은 add입니다. 자, add인데 여기다가 값을 스트링 타입을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바라고 넣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스트링 리스트에 점 add 해서 값을 넣어주는데 이번에는 파이썬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값을 넣어주는데 이번에는 10 뿔뿔이라고 넣어줄게요. 10 뿔뿔. 자바는 앞에 대문자 이거 맞춰주고 넣겠습니다. 자, 배열의 원소를 다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 0번지부터 값들이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드에서는 뭐 리무브하고 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리무브까지 한번 해볼게요. string 리스트의 점에 remove 해서 실제로 오브젝트 값인 파이썬 CHON 요거를 지울 수도 있어요. 지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트링 안에 객체 스트링 객체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element at index 해서 값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스트링 리스트에 from get index 워서로 0번지, 1번지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1번지 값이 뭐 있는지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어떻게 될지. 그리고 int 사이즈를 통해서 size 통해서 string 리스트의 사이즈로 구할 수도 있어요. 길이 랭스하고 똑같은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볼 텐데 인덱스 1의 원소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엘리멘트 인덱스 얘를 출력해 보겠다는 거죠. 시스템 out.print 해서 인덱스 1의 요소는 엘리멘트 인덱스 값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상하건대 10뿔뿔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스템 A에 A RRAY 리스트는 의 크기 자 사이즈를 넣어 주시면 되죠. 사이즈 지금 현재 사이즈에다가 담았으니까 그러면 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자바 넣고 파이썬 넣고 C++ 넣었는데 여기 파이썬을 삭제를 했으니까 크기가 2가 되겠죠. 1이 얼마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의 현재 요소들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의 현재 요소들. 자, 포문을 통해 가지고 얘도 배열이기 때문에 병축 배열이죠. 배열을 통해 가지고 뭐 값을 출력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스트링 리스트 값을 어떻게 자 스트링의 s 값에다가 대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스트링 리스트 값을 포문을 돌리면서 이렇게 그러면 s라고 하는 곳에 값이 당겨져요. 그래서 시스템 out.print 하셔가지고 s 값을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요런 이제 요 방법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폼문을 쓰는 방법으로 써보겠습니다. 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봅시다. C++ 맞죠? 첫 번째 요소가. 왜냐하면 첫 번 0번지 요소, 1번지 요소, 2번지 요소인데 0번지 1번지 요소의 파이썬 오브젝트를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자바하고 C++만 남은 상태에서 get 1번지 하나 밀리거든요. 앞으로 당겨지거든요. 당겨지면서 C++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링 리스트의 사이즈는요. 얘가 빠졌으니까 1, 2 두 개의 길이를 갖게 됩니다. 사이즈. 그다음에 현재 요소들을 한번 출력을 해볼 텐데 현재 요소들은 이렇게 스트링 리스트를 s에다가 스트링 리스트의 그 0번지부터 차근차근 접근해서 s에다가 대입을 해줘요. 대입을 해주기보다는 초기화해준다. 자, 파이널로 초기화해줍니다.
쪼개가지고 얘를 출력해줘요. 출력해주면 자바 C++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코딩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주소를 하나 처리해 볼까요? 하고 우리가 이제 호의 i를 이용해서 어, 스트링 리스트에 사이즈를 알죠? 그러면 0, 1까지 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트링 리스트에 get은 인덱스 요소를 뽑아올 수 있죠. 그래서 i 값을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얘는 어, 시스템 요 안에다가 값을 출력해 주시면 아까와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되겠죠. 똑같이 출력됐죠. 자, 이 문법은 같은 문법이고요. 이 문법을 조금 더 간결하게끔 만들어준 자바 업데이트 요소예요. 자바의 업데이트 요소고요. 그다음에 요 어레이 리스트로 뭐 볼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찍어보죠. 좀 찍어보면 돼요. get, remove, add에서 인덱스의 어떤 특정 인덱스에다가 엘리멘트를 바꿔 넣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네요. 그럼 요거는 봐요. 자, add 할 텐데 지금 자바가 0번지에 있죠. 0번지에다가 어떻게 어, C 샵으로 이렇게 바꾸면 예상컨대 0번지에 있던 자바가 사라지고 C샵으로 대처되는 그런 코딩이 될 겁니다. 자, C샵이 됐죠. 이게 어, 자바가 사라지지는 않네요. 자바가 사라지지 않고 밀리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C샵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0번지, 1번지, 2번지잖아요. 그러면 2번지에다가 한번 밀어볼까요? 이번에는 0번지, 1번지, 2번지. 2번지에다가 중간에 하나 끼워 넣는 구조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파이썬 지웠으니까 파이썬을 하나 다시 넣는 구조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C샵, 자바, 파이썬, C++ 이렇게 들어가는 현상이 있네요. 그래서 add에 인덱스 번호를 넣으면 그 인덱스 번호에 있던 애를 지우고 난 다음에 그 값을 대처하는 게 아니라 걔를 밀어내고 밑으로 밀어내고 안쪽에 끼워지는 현상으로 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add or 뭐 콜렉션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한번 써보고요. remove에서 인덱스가 있는 인덱스를 통해 가지고 지울 수도 있네요. 그러면 아까 전에는 오브젝트로 지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덱스를 통해서 지워 보겠습니다. 마지막 첫 번째 C샵을 지워 볼게요. 0번지 인덱스 지우면 자 봅시다. C샵이 사라졌죠. 자, remove는 오브젝트 형태 이 문자열 그대로 넣어서 사실은 문자열 형태의 어, 스트링 오브젝트죠. 스트링 오브젝트를 넣어줘서 지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인덱스 번호로 넣는 경우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스트링 리스트 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add first가 있고요. add first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add last 제일 뒤에 추가하는 엘리멘트도 있고요. 클론도 있네요. 클리어가 있어요. 클리어를 해버리면 아마 다 지워질 것 같은데 마지막에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의 모든 요소들이 다 지워졌죠.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맞죠? 어, 그래서 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동적 배열을 지금 자바 util 어레이 리스트 요 패키지 안에서
자바 유틸 패키지 안에서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유용성 있게 뭐 이런 지금과 같이 한번 찍어 보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생각났을 때마다 어레이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값들을 넣어서 데이터들, 특히 이제 스트링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는 차원으로 코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또 시간이 1시간 부쩍 지났으니까 우선 끊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다음에 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